절기 춘분인데 날씨는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오늘은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많이 춥겠습니다. 강원과 남부 내륙에는 때 아닌 춘설까지 쏟아집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날씨가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인데 절기가 무색하게도 매서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곳곳에 때 아닌 춘설까지 쏟아집니다. 특히 이달 초 폭설이 내린 영남 지방에 또다시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강원 영동, 전북 동부에는 최고 10cm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산간과 경북 산지는 20cm 안팎의 폭설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경남 내륙, 전북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3월 하순 남부지방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는 것은 차가운 동풍이 원인입니다. 꽃샘추위를 몰고 온 찬 공기와 일본 규슈 지방서 북상하는 저기압이 동해 상공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차고 습한 바람이 내륙으로 불어와 강한 눈구름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봄에 내리는 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기 때문에 평소 내리는 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의 습설이 쌓이게 되면 하중이 무려 300kg에 달할 만큼 일반 눈보다 3배가량 무겁습니다. 지난 8일 대구에선 7.5cm 적설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하중을 견디기 힘든 시설물은 꼼꼼하게 점검하고 쌓인 눈은 되도록 빨리 쓸어내 피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아침 큰 눈이 내린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일선 학교의 등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직원 출근과 학생 등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등교 시간 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문자로 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8일 새벽 폭설로 통행에 차질이 생기자 일부 학교에서 뒤늦게 휴업을 결정하거나 등교를 늦추는 등 혼선을 빚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 어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전봇대와 가로수가 넘어지고 항공편 운항 차질도 속출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찢기거나 날아갔습니다. 정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봇대가 쓰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주변에는 건물 외장재와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에 엄청난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주 마라도에 불어닥친 바람의 순간 초속은 27m가 넘었습니다. 태풍의 위력과 맞먹습니다. 남부지방을 휩쓴 강풍에 가로수가 넘어지고 간판이나 건물 외장재가 떨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119에 쇄도했습니다. 청도 미나리밭에서는 비닐하우스 철골이 휘고 비닐이 찢기거나 날아갔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제주를 오가는 수십 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됐습니다. 바닷길 역시 끊겼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최대 6m 높이까지 일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이나 섬을 잇는 8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원도와 제주 산간, 남부 내륙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해화동 해화역 2번 출구 근처 도로에서 신호등이 넘어져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화 사거리에서 해화동 로터리를 향하는 4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가수 조용필 씨와 이선희 씨 그리고 아이돌 레드벨벳을 포함한 우리 측 예술단 160여 명이 10여 년 만에 평양에서 공연합니다. 남북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평양에서 2차례 공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사전 점검단도 내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측 예술단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에서 2차례 공연합니다.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용필 밴드 위대한 탄생과 윤도현 밴드 YB, 이선희, 최진희, 백지영, 레드벨벳 등이 평양 무대에 섭니다. 총 인원은 160여 명으로 지난달 북측의 강릉 서울 공연에 대한 답례 성격인 만큼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공연 장소는 북측이 적극 추천한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으로 확정됐습니다. 첫 공연은 다음 달 1일이 유력하고 합동 무대가 추진될 두 번째 공연은 2일이나 3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평양 공연은 2005년 9월 광개토대왕 관련 공연 이후 13년 만이고 북한 공연은 2007년 풍물단 공연 이후 11년 만입니다. 북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한국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감동과 어색하지 않음을 전해드리는 게 아마 가장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북 경로는 서해 직항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대 음향과 조명 전문가, 정부 당국자로 구성된 사전 점검단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22일부터 사흘간 방북합니다. 평양의 두 공연장뿐 아니라 숙소도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북측에서 일단 고려 호텔을 준비하겠다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전 점검단이 일단 그것도 가서 현지에서 보고 좀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남북은 추가적인 실무 문제는 판문점 연락 채널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혜영입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대미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과거 침략 역사를 들춰내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871년 미국 군함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신미 양요 사건을 거론하며 대미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신문은 미제의 무력 침공은 그들이 우리의 국권과 인권을 유린하기 위해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최근 자주 다루며 미국의 침략과 내정 간섭은 일상화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문은 특히 지난 10일자에 미국은 이라크에 오랜 기간 제재를 가하다가 나중에는 군사적 침공으로 짓뭉개 놓았다며 그들은 우리나라에도 그 수법을 적용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제 반미 계급 교양의 고점인 중앙계급 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이 무고한 우리민을 무참히 학살한 원수 미제에 대한 지선눈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러한 대미 비난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기싸움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신미 양요와 이라크 침공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한반도 불안정 요인이 미국에게 있음을 부각시키면서도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확고한 체제 보장을 받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이후 열흘 넘도록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봉석입니다. 네,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법원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건데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로 부임한 박범석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을 거친 박 부장판사는 최근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뜻을 검찰에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참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지 검찰과 변호인만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지는 법원의 추후 판단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장소는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가 지정됐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만큼 검찰은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목요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 무렵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혜진입니다.